도시 주민 1,300여 명이 가담한 역대 최대 규모의 보험 사기가 적발됐습니다. 오는 7월 말부터 수도권 공공택지 내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1년만 보유하면 전매가 가능하게 됩니다. 유럽 발기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다시 강타하자 정부는 비상대책을 재점검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난달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김보람입니다. 코스피가 수신권의 대량 순매수에 힘입어 7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송주희 기자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약세를 보이던 코스피가 기관과 개인의 순매수에 힘입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4.71포인트 오른 1845.24로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유럽중앙은행이 일부 그리스은행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했다는 소식으로 하락 마감했는데요. 코스피는 그러나 개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7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외국인이 막판에 매물을 내놓으며 656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지만 기관과 개인이 각각 1,462억 원, 1,103억 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그동안 소극적인 매매 패턴을 보여온 투신권이 모처럼 1,8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업종별로는 한국가스공사가 대형 가스존을 추가로 발견했다는 소식에 힘입어 전기가스 업종이 3.43% 올랐고 화학건설업 등 최근 낙폭이 컸던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비금속 광물과 섬유의복, 음식료품 등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SK하이닉스와 SK이노베이션이 6% 넘게 올랐고 LG화학과 현대중공업, 한국전력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한동안 국내 증시 상승을 주도했던 대형주들의 약세가 두드려졌습니다. LG전자와 삼성생명, 현대모비스 등이 1% 넘게 빠졌고 삼성전자는 애플의 공급선 다변화에 따른 타격 우려로 0.57% 하락하며 사흘째 약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의 단기 급락으로 국내 주식형 펀드에 돈이 유입되면서 투신권에서도 조금씩 주식을 사들이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투신권의 추세적인 매수세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아직은 투신권의 매수세가 추세적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리스 사태를 비롯한 대외 변수들의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펀드 내 주식 편입 비중도 연초 후 상당 부분 늘어난 상황에서 투신권이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들이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5월 현재 국내 자산운용사 37곳의 국내 주식형 펀드 주식 편입 비중은 95.1%로 지난 2월 말부터 꾸준히 95%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운용사들은 국내 주식형 펀드 주식 비중을 크게 조정하기보다는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저평가 매력이 커진 종목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며 당분간은 관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주가 수준이 바닥 구간에 근접해 지수 상승이 예상되긴 하지만 국제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데다 이미 연초 주식 비중을 많이 늘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큰 폭의 비중을 조정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최근 펀드에 돈이 유입되고 있긴 하지만 추세 상승에 대한 믿음보다는 단기 차익 목적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들 돈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자금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탄으로서의 큰 의미가 없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네, 자산 매각을 진행 중인 금호산업이 매각 자산 중의 하나인 금호고속의 지분을 판 뒤에도 단독으로 경영권을 행사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투자은행업계에 따르면 워크아웃 중인 금호산업은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과 금호고속, 대우건설 등 3개 자산 매각을 위해 IBK 투자증권과 협상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호산업은 금호고속 경영권 행사 주체를 놓고 이견을 보여왔는데요. 금호산업은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서울고속버스 터미널 지분에 대해 매각 제외 요청이라는 강수를 두기도 했었습니다. 채권단의 압박으로 금호산업은 이 같은 방침을 곧바로 철회하기는 했지만 대신 금호고속 지분을 매각한 후에도 단독으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호산업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금호고속을 IBK 투자증권에 매각하지만 우선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경영권은 독자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인수자 측인 IBK투자증권은 나중에 다시 사가더라도 지분을 100% 인수한 만큼 인수자 측이 경영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논리로 맞서 이견이 팽팽했었습니다. 특히 IBK투자증권은 금호고속의 최고 경영자를 교체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서는 몇 가지 세부적인 쟁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조만간 금호고속 매각이 타결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금호산업은 협상 타결을 강하게 압박하는 채권단의 요청에 의해 인수자 측이 IBK투자증권이 지명하는 최고 재무 책임자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수용 여부를 막방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증시 관련 소식 송주희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현지 주민 1,300여 명이 가담한 역대 최대 규모의 보험 사기가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07년부터 경남 소재 병원 3곳과 연계해 조직적인 보험 사기 범죄를 저지른 일당을 단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에는 무려 1,361명이 가담해 다수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문제의 병원 3곳에 번갈아 입원하거나 피해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95억 1,500만 원의 보험금을 챙겼습니다. 해당 병원들은 환자를 소개받을 때마다 1인당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브로커에게 지급하고 환자는 브로커에게 보험금의 10%를 주는 수법으로 범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는 7월 말부터 수도권 공공택지 내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1년만 보유하면 전매가 가능하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주택 전매 제한 기간 완화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8일부터 입법 예고합니다. 최근 수도권에서 거래가 부진하고 신규 부양이 저조한 점을 고려해 일반 공공택지 내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전매 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완화합니다.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한 공공택지 내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인근 시세 비율을 세분화해 7년 내지는 10년에서 8년 내지 2년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전매 제한 조치는 신규 분양 주택뿐만 아니라 개정 이전에 분양된 주택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유럽발 위기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다시 강타하자 정부는 비상대책을 재점검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경제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한국 경제가 외풍을 견딜 만큼 펀더멘털이 양호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상황이 급변하면 시장 안정대책을 세운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정부는 주식 채권 외환 시장의 자금 동향을 자세히 점검하면서 엄격한 수준의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고 차입급 만기 일정 등을 고려해 충분한 수준의 외화 유동성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신재윤 기획재정부 차관은 작년 10월 한중 한일 통화스와프 체결 등 선제 조치로 위기 대응 능력에 대한 대내외 평가는 양호한 수준이라면서도 유로존 재정위기가 단시일 내에 해결하기 어려운 이슈인 만큼 사태 전개에 따라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지난달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광우병 발병과 수산물 가격 상승, 의무 휴업 실시 등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4월 대형마트의 매출은 지난해 4월보다 2.4%, 백화점 판매는 3.4% 각각 감소했습니다. 백화점 업계는 주 5일제 수업에 따라 아웃도어와 스포츠용품 판매는 신장됐지만 높은 평균 기온과 윤달의 영향으로 의류와 가전제품 판매가 부진했습니다. 대형마트는 스포츠 부문을 제외한 가전, 잡화, 식품, 의류 등 상품군 대부분의 매출이 저조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서울시내버스 노사는 어제 오후부터 오늘 새벽까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장시간 임금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노조 측은 임금 9.5% 인상과 버스 감차 계획 철회를 주장했으나 사측은 임금 동결로 맞서면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양측은 파업 돌입 시점인 내일 새벽 4시까지 막판 교섭을 벌일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노사 자율 타결을 압박하는 한편 파업에 대비해 지하철 증편 등 비상 수송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서울포럼 한류 경제를 품다 이틀째인 오늘은 경제, 금융, 산업, 문화 등 각 섹션별로 명사들이 패널로 나서 한류의 미래 방향성을 조명했습니다. 패널로 참여한 국내외 저명 인사들은 한국이 금융, 산업, 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한국 고유의 정체성을 보다 강화해 독창적인 한국만의 것을 창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K-팝으로 촉발된 한류의 잠재력을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 산업 제품, 문화 상품 등의 차별화된 한국의 철학과 스토리를 녹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7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에릭 메스킨 미국 하버드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금융 섹션의 연설에서 한국은 투자와 규제 간 조화를 이룬 미국과 규제만 과도한 브릭스의 중간에 위치한 국가라면 한국만의 접점을 찾아 밀고 나간다면 세계적인 투자은행이 나타나면서 수년 안에 유럽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한국은 이미 검증된 경제 이론을 그대로 시행하는 동시에 새로운 이론에 대한 실험도 병행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습니다. 산업 섹션에서 잭 트라우트&파트너스 대표는 기업들의 제품 속에 한국의 국가 이미지가 가미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기업으로 위상을 확대하고 있지만 이러한 성과가 한국이라는 브랜드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는 잘 보이지 않는다며 한류의 경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국가 이미지와 기업 이미지 간 연결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세계적인 사진작가 겸 광고 디렉터인 올리비에로 토스카니 역시 한국인만의 창의성을 가미해야 하며 창의성은 다양성에 대한 관대함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설파했습니다. 문화 섹션에서는 차세대 한류 아이템 발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패널들은 드라마, 가요에 이어 패션과 한식을 차세대 대표 아이템으로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태권 광주호 회장은 서구에서는 고급 음식 문화가 발달한 반면 우리 사회에서 한식은 서민들이 즐기는 값싼 음식에 머물러 있어 잠재력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며 한식의 고급화를 위해 외국 음식 문화의 개방적인 현지 중산층을 공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고유가 시대를 달리면서 최근 셀프 주유소가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산업부 김현상 기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셀프 주유소가 얼마나 많이 늘고 있습니까? 네, 한국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국내 셀프 주유소는 총 721개로 집계됐습니다. 불과 1년 전인 지난해 3월 424개에서 300개 가까이 늘어난 숫자인데요. 이에 따라 국내 전체 주유소 가운데 셀프 주유소가 차지하는 비중도 5.4%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월 2.6%에 비해 무려 2배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셀프 주유소는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900원대로 접어든 지난해부터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352개에 불과하던 셀프 주유소는 7월 452개로 6개월 만에 100개 늘어난 데 이어 이후 3개월마다 약 100개씩 새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12,988개이던 전체 주유소 숫자가 올해 3월 12,916개로 72개나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네, 이처럼 셀프 주유소가 가파르게 늘어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네, 셀프 주유소의 비약적인 증가세는 국내 주유소 시장이 포화 상태로 접어든 가운데 최근 유가 공공행진까지 더해지며 주유소들이 생존 경쟁에 내몰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주유소 업계에 따르면 10년 전만 해도 10%에 달했던 주유소들의 판매 마진은 최근 2%대까지 떨어진 실정입니다. 결국 인건비를 줄여서라도 가격을 낮춰야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절박함이 셀프 주유소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유가 정보 사이트인 오피넷에 따르면 서울 지역 셀프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일반 주유소보다 리터당 90원 이상 싸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요즘과 같은 고유가 시대에 가격을 낮추다 보니 자연스레 셀프 주유소의 판매량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3월 셀프 주유소로 전환한
인천 연수구의 한 주유소의 경우 하루 평균 20배럴이던 판매량이 올해 들어 160배럴로 무려 8배나 늘었습니다. 네, 그동안은 저렴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조금 소외됐던 면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이 셀프 주유소 문화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겠습니까? 네, 고유가 시대를 맞아 국내에도 본격적인 셀프 주유소 시대가 열릴 것이란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간 지속된 유가 고공 행진으로 셀프 주유소를 처음 이용해본 운전자들이 크게 늘어난 만큼 이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셀프 주유소가 새로운 주유 문화로 자리 잡게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에 맞춰 정유사들도 셀프 주유소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현대 오일뱅크는 2009년 30곳에 불과했던 셀프 주유소를 올 5월 현재 130곳까지 늘린 데 이어 올해 안에 20곳을 추가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S오일도 여건이 되는 직영 주유소에 한해 셀프 주유소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한편 자영 주유소 운영주들이 셀프 주유소로 전환을 원할 경우에는 주유기 설치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 GS칼텍스와 SK네트워크스도 셀프 주유소 확대에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네, 지금까지 산업부 김현상 기자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G전자가 전략 LTE 스마트폰 옵티머스 LTE2를 출시했습니다. 국내 최대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해 연속통화 최대 10시간, 통화대기 최대 255시간을 구현했습니다. 어떤 화면에서도 손가락을 사용해 메모하거나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카메라 버튼을 누르지 않고 음성 명령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별도 판매되는 무선 충전 패드 위에 올려놓기만 하면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는 기능도 갖췄습니다. 쌍용차는 오늘 24일 부산국제모터쇼를 통해 선보일 렉스턴 후속 모델의 차명을 렉스턴 W로 확정했습니다. 기존 렉스턴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 타입의 고강성 자체 구조와 탁월한 주행 성능 등 정통 SUV의 DNA를 계승하고 월드클래스 수준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의미를 담아 W를 서브네임으로 명명했습니다. 현대차는 6월 7일부터 이틀간 코엑스 현대아트홀에서 열리는 산타페 록 페스티벌의 고객들을 초청합니다. 한대수, 신대철 등 7, 80년대 한국 록의 대표 뮤지션들과 신해철, 김경호, 노브레인 등 90년대와 현재를 대표하는 가수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무대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신형 산타페 계약과 출고 고객 및 홈페이지 응모 고객 등 총 1,600명을 초청할 계획이며 관람을 희망하는 고객은 17일부터 현대차 홈페이지에 응모하면 됩니다. 이마트가 자연산 광어를 할인 판매합니다. 3, 4인분은 21,800원에, 4, 5인분은 29,800원에 판매합니다. 이마트는 서해안 군포와 격포, 서천, 대천 일대의 산지 선단과 직거래 계약을 체결해 자연산을 양식 가격 수준까지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 센 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